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제목, 우리은행 민영화를 무려 18년 동안 하는 이유라고 제가 게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은행이 현재 민영화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준으로 18년이나 걸리고 있고 앞으로 마지막 민영화까지 계산했을 때 21년에서 23년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공적 자금을 무려 23년 동안 걸쳐가면서 지금 회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빠르게 내용 넘어가 볼게요. 일단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은행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4대 금융지주로서 엄청나게 큰 금융자본이에요. 쉽게 거리 지나가다가 우리은행 이 푯말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만큼 매출도 엄청나지만 영업이익도 엄청나요. 1년에 1조 이상을 벌어들이니까. 근데 이거 광고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은행. 왜 이런 광고를 했냐? 이거 우리은행 대주주가 정부예요, 현재. 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 금융자본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정부가 이 부실한 금융자본이랑 무너지고 있는 금융자본들을 통폐합시켜가지고 우리은행을 만들어요. 당연히 예금보험공사, 예보가 대주주가 돼서 12조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공적 자금을. 그리고 만든 게 우리은행이에요. 근데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언젠간 이 공적 자금을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민영화를 열심히 추진했는데 계속 물거품이 일어났었죠. 먹고 일어나고 또 물거품 먹고 그랬어요. 이거 내용 또 넘어가 볼게요. 일단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전날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자위에서 무려 167차예요. 회의가 어마어마하죠. 우리금융 잔여 지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분산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 우리은행 민영화를 민영화를 이제 2020년도에서 22년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매각은 2020년 상반기에 실시가 돼요. 왜냐? 이 우리은행이 우리카드라 우리종금을 지금 우리금융으로 넘겨받으면서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취득일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0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간혹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우리은행이 얼마나 매력이 없길래 이 공적자금 회수하는데 무려 18년이나 걸리냐? 그리고 마지막 민영화 계산했을 때 21년에서 23년까지 걸리냐? 아니 우리은행이 4대 금융지주의 하나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쵸. 이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래 걸렸겠죠. 일단은 은행이 알다시피 돈놀이의 제왕이에요. 진짜 돈놀이의 제왕이에요. 왜?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지급준비율이 뭐냐? 100만원을 빌려주는데 은행에 7만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7만원만 은행이 갖고 있으면 100만원으로 뻥튀기해서 대출을 다 해외로 아니면 시장으로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만원을 은행이 자본금으로 갖고 있으면 1000만원을 시장에 뻥튀기로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돈놀이에요. 쉽게 거의 10배 이상을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0억이 자본금이 있으면 10배가 벌써 얼마예요? 1000억을 시장에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돈놀이가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난 돈놀이죠. 그러니까 은행이 그만큼 그러니까 이윤장사, 돈놀이 장사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도 당연히 돈놀이의 제왕인데, 절대적인 제왕인데 이상하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쵸? 보면 이제 과거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12조 8천억이 들어갔는데 그동안 정부가 열심히 팔아치우면서 회수액으로 7조를 일단 확보해요. 아직도 5조를 지금 더 팔았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요. 이때가 언제냐? 정부 예보 지분이 56% 있을 때. 이때만 해도 5조예요. 그러니
열심히 팔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돈놀이의 제왕인 이 우리은행이 민영화가 계속 실패해요. 저기 보이죠? 1차에도 실패하고 2차도 실패하고 3차도 실패하고 4차도 실패해요. 아니 내놨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쵸? 오죽 웃긴 게 또 5번째, 4번째였는데 5번째 우리은행 민영화 때 하도 사람들이 안 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업들 이걸 살려고 하는 금융자분들이 입질이 없으니까 누가 입질을 했냐? 중국이 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우리은행을 사겠다라고 인수전에 뛰어들어요. 되게 웃겨요 이게. 근데 또 정부가 재밌는 건 중국이 이 안방보험이라는 이 회사가 금융자본이 꽤 탄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허를 해요. 왜냐? 이 금융자본이 서방 선진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뭐 인수해도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은행의 금융자본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는 걸 되게 우려했어요. 그래서 또 불허를 합니다. 중국 자본은 NO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당연히 중국 자본은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정말 메리트가 없어서 막 차이다가 중국이 한번 찔러나 봤는데 이건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안 팔렸냐? 무려 18년 동안 공적 자금이 회수가 안 되냐? 01년도부터 해서 공적 자금을 본격적으로 회수를 시작을 했는데 01년도에 이게 들어간 거죠. 메리트가 너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은행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금융 시스템이 은산분리가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은산분리가 뭐냐면 은행이랑 산업자본이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은행을 살려면 금융자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이 은행을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금융지주는 삼성생명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은행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게 은산분리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틀을 만들어놨냐? 전 세계 선진국들도 대부분 이렇게 해놨어요. 특이한 나라들 빼고는. 왜냐하면 쉽게 삼성을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이 장사를 열심히 하는데 지금은 돈을 열심히 잘 팔아치우니까 이상이 없어요. 근데 삼성이 반도체가 시들시들해서 해외 수출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뭘 하려고 삼성은행한테 돈을 빌려요. 그래서 삼성이 이걸로 버텨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은산분리가 없다면. 그러니까 쉽게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돈놀이의 재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삼성은행에 1000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은행에서 뻥튀기, 지급준비율로 뻥튀기 해가지고 삼성그룹한테 1000억이죠. 1000억이면 10조죠. 10조. 10배면. 네, 10조를 사업대출로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단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은행이랑 삼성그룹이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 되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기업들이 헤쳐먹는데 더 쉽게 아예 은행에서 지급준비율로 펌핑해가지고 다시 그룹에서 또 돈을 돌리는 이 진짜 엄청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산분리가 없었더라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은산분리를 반드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대기업한테 진짜 모든 게 다 종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이죠.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은산분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면 카카오가 이름이 있으니까 당연히 카카오가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산분리 때문에 카카오가 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아니에요. K뱅크도 마찬가지예요. KT가 이거를 선두하려고 하는데 보면 대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은행이 금융자본이 껴요. 보면 여기 우리은행 껴있죠.
여기는 누가 껴있어요? 국민은행이 껴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산분리가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왜 얘기했냐 지금? 왜 이걸 설명했냐? 우리은행이 도대체 인기가 없는 거랑 메리트 없는 거랑 이거랑 왜 얘기를 했냐?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은행이 4대 금융지주라 엄청난 규모인데 이거를 살 기업이랑 금융자본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현재. 아니 과거에요. 그러니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LG였으면 사고도 남았는데 진짜 돈을 펌핑해서 M&A로 이 기업들을 은산분리로 해서 이 금융자본, 은행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을 살 수 있는 자본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 살 수 있냐? 바로 금융자본이에요. 금융자본이 어디냐?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이요. 주식 펌핑하는 뭐 미래에셋 아시죠? 미래에셋이나 그 다음에 교보증권 뭐 이런데 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4대 금융지주 뭐 우리은행 빼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또 신한은행이 아니 진짜 맘먹어서 우리은행 사가지고 더욱더 규모 키우면 안 되냐? 그건 또 안 되는 게 정부가 우리은행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과독점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고자 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살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은행이 덩치는 엄청나게 큰데 살 수는 또 없는 기업들이 또 은산분리 때문에 태반이고 금융자본들은 또 뭐 엄청나게 큰 금융자본들이 이미 과독점 때문에 발이 묶여 있고 조그만 또 자본들은 또 우리은행을 살 여력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은행이 이상하게 돈놀이의 제왕인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메리트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메리트는 엄청나게 있는데 그걸 살 수 있는 자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정부가 이거를 4번이나 팔아쳐봤는데 안 되니까 작전을 바꿔요. 어떻게 작전을 바꾸냐?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바꿔요. 한마디로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대주주를 찾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처럼 국민주처럼 조금씩 주를 나눠서 주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쉽게 우리은행의 주인이 1명이 아니라 6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과점주주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팔아치우겠다라고 이제 마인드를 바꿔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리트를 또 뭘 더 줬냐? 매수자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소수의 자본, 소수의 이 지분이어도 추천권, 그러니까 우리은행을 경영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또 경영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쉽게 4%만 갖고 있으면 우리은행의 사회이사 1인을 또 선정할 수 있고 3년 또 사회이사 또 선정을 할 수 있어서 우리은행을 내 입맛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조금만 투자하면. 그만큼 우리은행이 메리트가 인수 메리트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지분을 매각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은행 주주가 어떻게 되냐? 물론 아직도 예금보험공사, 예보가 대주주고 국민연금이 그 다음인데 보시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지분율에서 다 또이또이하게 나눠 가졌어요. 결국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들이 우리은행의 1인자예요. 결국은. 이게 과점주주라고 지금 명칭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의 핵심은 뭐겠어요? 우리은행 민영화를 무려 18년 동안 했던 이유. 이 얘기의 핵심이 뭘까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정부가 공적 자금이 들어간 우리은행을 매각하고 싶었는데 진짜 이 우리은행이 4대 금융지주로서 진짜 돈놀이의 제왕, 정말 돈놀이의 완전 제왕, 메리트가 철철 넘쳤던 그 회사인데 정말 황당하게 매각할 세력이 보이지 않아서 그동안 18년 동안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산분리 그리고 자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본의 세력이 너무나 한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과점주주를 만들어서 플러스 혜택을 만들어서 우리은행을 드디어 조금 민영화를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이 방침이 잘 굴러가니까 앞으로 2020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다시 한번 마지막 예보 여기 지분이요. 예보 지분을 해치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 자금 12조를 2001년에 투입됐던 그 돈을 드디어 찾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게 2001년도, 01년도에 공적 자금이 12조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몇 년도예요? 19년도예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은행 완전 민영화가 2023년도에 끝나요. 그러면 이 12조랑 01년도 12조랑 같은 돈이에요? 다른 돈이에요? 돈의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12조 때 짜장면을 6개 먹을 수 있었으면 지금 짜장면을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값어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적 자금 환수로 돈에 대한 적자를 뭐 어떻게 해결한 게 아니라 명분이에요. 명분으로서 이 그동안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 자금 그 환수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게 지금 정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우리은행 민영화의 핵심이고요.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 매일 유튜브 업로드하니까 구독 누르시면 정보가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